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3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국제무역의 급격한 위축에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오늘부터 초저금리 대출과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3월 수출 실적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469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보다 1억 달러 줄어든 수치여서 정부에서는 좀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 수출의 저력은 상당히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3월 달이면 코로나 사태로 공장의 생산도 중단이 되고 또 외국 간의 물류에도 상당한 차질을 받았던 기간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통계를 보니까 469억을 우리가 수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3월 달에 비해서 0.2%만 줄었습니다. 물론 지난해가 좀 많이 원래 좀 낮았다고는 하더라도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10% 정도 감소했을 것이다. 또는 그 이상이다라고 우려한 사람들도 많은데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 와중에도 우리 수출은 상당히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뭔가 지표에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서 아직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수출이라는 게 당장 오늘 수출 주문을 해서 신용장이 오고 가고 내일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월 정도 사전에 다 심의를 하고 또 이 금융 거래까지 튼 다음에 수출 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면 몇 달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급하면은 수출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또 물류가 중단이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타격은 거의 없었다. 이런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물론 지금 주문이 줄어들고 있으면 그 실적은 서너 달 후에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네. 수출을 계산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수출 금액, 달러를 얼마만큼에 팔고 얼마만큼의 달러를 받게 되었냐 이 금액을 보는데 환율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 추세를 보는 데는 달러 금액보다도 물량을 얼마나 팔았냐 이것도 중요한 지표로습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반도체 D램을 몇 개를 팔았느냐 또 철강이라면 몇 톤을 팔았냐 그 물량 대비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무려 11% 이상 더 많이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상당히 호조가 됐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체 액수로 보면 왜 줄었느냐 이걸 보니까 이 정유 제품, 석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제품 이쪽에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 30% 크게 줄었거든요. 네. 그것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 정유 제품의 단위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우리나라 수출은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때 생각보다도 상당히 선방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현재로는 이게 이 변수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또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GDP 중에 70% 정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고 잘 시행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정부의 지금 대비책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무역 의존도가 70.4%죠. 무역 의존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량 플러스 수입량 그러니까 사고 파는 그 금액을 GDP로 나눈 금액이에요. 저게 70%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경제의 운명도 무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돼서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수출, 무역, 금융
돈이 단기적으로 돈이 없어서 수출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이 무역금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 지금 현재 기업들이 받고 있는 애로사항은 공장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생산을 못하게 된다든가 또 어떤 지역에 수출입을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대목에 대해서 산업자원부가 중심으로 전 세계 해외 공간을 총동원해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좀 뚫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회사 또는 현지 공장을 지도 방문 또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기업인 이 면제 프로그램이 네. 지금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수출 품목을 보면 말이죠. 네. 컴퓨터 전년 동기 대비 82% 지금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네. 무선기기 13%, 가공식품, 집에서 사재기를 하는 모양이죠. 전 세계 가공식품 우리가 54% 증가했어요. 네. 손세정제 81%, 진단키트는 117% 증가했거든요. 네. 이런 대목도 정부가 무역 정보,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 정보를 신속하게 아주 유용하게 연결을 해줘서 이런 부분의 수출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또 이자 상환 유예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께서 어떤 분들이 또 어떤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오늘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또 영세기업, 중소기업 이 초저금리 대출, 사실 이게 이번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봐요.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장사가 안 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을 벌릴 때라도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바로 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1차 비상경제회의 또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지금 58조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세업자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워낙 많이 몰리고 한꺼번에 몰렸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그로 인해서 허탕을 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정부가 좀 사전 안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매출 감소 증명을 해야만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난해보다 매출이 떨어졌다 하는 그래서 직접 그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주들 입장에서도 미리 매출 감소 증명서를 반드시 챙겨가야 되겠고요. 네. 이제 물론 매출이 1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 밖에도 세무서의 매출 증명서라든지 각종 필요한 서류를 미리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고 헛걸음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1천만 원 아주 급한 소상공인 1천만 원 대출해주는 이 진흥공단 대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워낙 몰려서 네. 지난주에 줄을 많이 섰거든요. 시험 연습을 해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서도 홀짝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년월일이 홀수면 홀수의 날에 이 대출 상담이 되고 짝수면 짝수의 날만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연 2.9% 하락했어요. 이게 역대 최저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은 최근 연이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가계대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이 지정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0.75%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폭만큼 이제 내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가계대출 수요가 코로나 전국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지금 수요가 줄고 있어요. 네.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수신금리,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더 떨어져야 될 그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75%인데 미국은 0%거든요. 예. 비상한 시국인 만큼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담대 같은 그 대출 이것은 대출. 지금 예.
채권하고 연결이 돼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특히 회사채 금리 별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 금리도 내려가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서 코로나 극복하는 데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더 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한미 통화스와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차로 87억 달러가 시중에 이제 공급이 됐는데 120억 달러를 입찰을 했는데 87억 달러가 응찰을 했습니다. 이게 미달됐다는 점이잖아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대단히 다행스럽고 소망스러운 신호입니다. 네.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된 건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면 국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긴급하게 600억 달러를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에 120억 달러어치의 1차 경매를 실시했는데 신청자가 한국은행에서 주겠다는 돈보다 적었던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로 수요가 없어서 줄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체결을 하고 보니까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달러를 끌어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한국은행에 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안 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환율 문제가 달러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 부도를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일단 막았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상당히 안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단히 소망스러운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요.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각국의 중앙은행의 미국채를 담보로 유동성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외환 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저게 최근에 미국이 취한 조치 중에 가장 잘한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이 한국은행 등 전 세계 각국의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은행에 달러를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급한 달러를. 그것을 담보를 미국 국가 채권을 갖고 있으면 그걸 담보로 맡기라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총 외환 보유고가 지금 4,100억 달러, 급할 때 4,100억 달러를 쓸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1,200억 달러가 미국 국채 형태로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 국채의 경우에는 우리가 외환 보고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뉴욕 지점에서 그 미국 국채를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갖다 놓으면 달러를 바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0억 달러 정도의 추가 통화 스와프가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지금 외환 보유고 4,100억 불에서 1,200억이 더해지면 5,300억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난주에 통화 스와프 600억 합하면 우리는 거의 6천억 불의 실탄, 외환 위기에 대비한 달러 실탄을 보유하는 셈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